기장읍에서 장안읍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한전이 지중화가 아닌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등 드론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안전지수가 범죄와 자살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 분야는 4등급을 유지하다 최근 3년 동안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에서 대마도 간 여객선 운항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기장군수와 시군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면담 과정에서 한전 측은 주민들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고개를 숙였지만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기장읍에서 장안읍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 갈등,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 산수곡마을 이장인 성광모 씨는 6년 동안 송전탑 문제로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마을 뒤쪽 다름산에 송전탑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은 뒤 환경 파괴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해왔지만 아무 소용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송전탑 건설 계획이 확정됐는데도 한전은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로서는 거의 좀 분노를 느끼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의견도 한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다른 설탕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가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저거 사업이라고 저 돈 벌어먹겠다는 사업 세상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은 기장군 일대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기장읍에서 시작해 일광읍, 장안읍까지 이어지는 총 9.31km 구간에 송전선로가 생기고 이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송전탑 27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주민은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통보만 이어졌던 겁니다. 21일 진행된 한전과의 면담에서도 주민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은 건물 앞에서 집회만 이어갔습니다. 총 293개입니다. 지금 현재라도 그리 엄청나게 많은 그 철탑을 지금 설치돼 있는데 저희 주민들은 절대 용납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송전탑이 아닌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를 해달라 요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전은 비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 비용은 332억 원. 하지만 지중화할 경우 약 6배가 넘는 2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한전 관계자들은 공사비 절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경우 시행 방안을 검토해보겠지만 일방적으로 지중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 의회는 한전의 이런 태도가 처음부터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예비 타당성이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다시 지중화가 안 되니 지상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런 내용을 안 하고 지중화 내용은 예산은 한 푼도 측정을 안 해놓고 자기들만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다.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한전의 주장과 한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기장 군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민의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영상 촬영부터 물품 배송 등 이제는 생활 곳곳에서 드론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UAM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가 하면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며 전투용 드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안대교 상공에서 마린시티를 지나 동백섬으로 이동합니다.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UAM을 타고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를 둘러보는 가상 투어입니다. 부산 지도 위에 통신사 기지국과 UAM의 이동 경로가 표시됩니다. 비행체의 운항 경로를 안내하고 이착륙을 승인하는 데 더해 운행 과정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통제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입니다. 실제 도심에서 항공교통수단이 활용될 때 비행체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회랑이라고 하는 하늘길에서의 안전한 운항, 그다음에 교통 흐름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교통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이제 운항을 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투에 활용되는 드론도 눈에 띕니다. 물품 수송용, 감시 정찰용, 공격용 드론을 비롯해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호 시스템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최대 4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 수송용 멀티콥터형 드론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군에서는 재보급하는 용도로, 또 고립된 지역에서는 생필품이나 응급키트를 보급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23 드론쇼 코리아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드론 관련 업체 172개가 참여했고 625개 부스가 전시장에 마련돼 아시아 최대 규모로 꾸며졌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을 도심 항공 교통의 조기 상용화를 주도하는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드론 허브 센터 건립, 그리고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실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산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드론쇼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3일 0시 기준 부산은 599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누적 확진자는 181만 5,023명이 됐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0대 1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코로나19 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4.6%, 일반 병상 가동률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재택 치료 환자는 581명이며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재택치료 환자 수는 3,743명입니다. 23일 오전 4시 20분쯤 연제구 온천천 오수관로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오수관로 경화장비와 공사 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오전 9시쯤 강서구의 한 고물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은 급격하게 연소하면서 발생한 복사열로 주변에 있던 공장 3개 동의 외벽이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축 폐기물 등을 쌓아놓은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안전지수를 보니 범죄와 자살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가지로 나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범죄 분야는 4등급을 유지하다 최근 3년 동안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 분야에서도 최하 등급인 5등급을 지속하다 지난해 처음 4등급을 받았지만 전국 특광역시보다 여전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지역 안전지수 개선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고서를 내놓은 부산연구원 측은 아동학대,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자살 또한 예방체계를 강화하며 위험군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에서 대마도 간 여객선 운항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대마도를 오가는 여객선 2척이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도 현지 검역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선박당 탑승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여객 운송에 앞서 부산해수청은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도 항로가 재개되면서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4개 항로가 모두 재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70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로 조사됐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도 12만 3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없으니 당연한 상황이겠죠. 특히 첫째 아이의 수는 전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둘째와 셋째 아이가 20%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백화점에서도 저출산 시대에도 아동용품 매출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VIP, Very Important Baby족이 늘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 VIP, 매우 중요한 아기라는 신조어입니다. 귀하디 귀한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이렇게 아기 한 명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출산율은 줄어들고 아이는 귀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과연 맞을까요? 지금의 이 같은 상황에 결혼은 글쎄 아이도 낳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요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진구가 육아 친화 마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관련 기관 간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아 친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합니다. 또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언어치료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부산 진구는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직원들이 모은 성금 3,400만 원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에게 전달됩니다. 부산시와 소방본부 직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해왔고 이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현지 임시보호소 운영과 의료 지원, 구호 물품과 식량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8일 튀르키예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성품을 함께 전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해 110만 원가량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운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관광공사 차원에서 이불 600장을 구입해 함께 전했습니다. 부산해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5월 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인원 초과와 항해구역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와 무면허 운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지난해 특별단속에서는 음주운항과 선박 불법 개축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96건, 102명이 적발됐습니다. 부산해경은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며 특히 대형 선박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 행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023년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총 537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여 건 문화재가 신규 지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보수정비 사업으로 선정된 51건은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 관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